네,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작가님 아까 부자들 따라하기, 부자들의 습관을 따라하기 위해서 중요한 독서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부자가 되려면 책을 읽어야 한다. 독서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작가님도 글을 쓰시기 전에 먼저 수많은 책을 읽으셨고 영감도 많이 얻으셨고 동기부여도 받으셨고 그렇죠? 왜 독서가 중요한지 또 책을 많이 읽어야 하는지 이야기 한번 또 부탁드립니다. 네. 독서의 가치와 중요성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셔요. 네. 그리고 우리 독서는, 책은 우리를 꿈꾸게 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 저 같은 경우는 책을 읽고 굉장히 적용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어떤 거를 적용을 하냐면, 어떤 부분의 재테크나 자기계발의 책을 읽으면 그 책의 한 부분이나 한 문장에서 이렇게 따와요. 문장을 하나 보고, 아, 여기에는 내가 적용을 해야겠다. 이 부분은 내가 어떤 방법으로 적용을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적용한 책이 2권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돈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하나 조금 더 사게 됐는데 한 푼도 없는데 부동산을 샀어요. 그런데 그거는 책에서 해답을 얻은 거예요. 그 책의 2권은 뭐였냐면 노후를 위해 집을 이용하라와 실행이 답이다였어요. 노후를 위해서 내가 대출 많은 집 한 채 밖에 없지만 이 책을 이용해서 내가 집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에 내 집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고민하다가요, 전세를 주고 하는 방법으로, 전세를 주고 저는 대출을 갚고 조금 남은 전세를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옮겼어요. 그렇게 옮겨서 다시 또 조그만 집을 하나 사는, 그런 거를, 실행이 답이다라는 책을 읽고요. 행동하지 않는 생각은 쓰레기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에 그렇게 책을 읽으면 적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강의를 들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적용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진짜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유튜브를 제작하고 보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이제 재테크나 또 재테크뿐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또 살고 있는 삶의 목표, 이것들을 실행하는 것, 시작이 반이죠. 대부분은 생각만 하고 끝납니다. 우리 자기 전에 내일은 뭐하고 앞으로는 뭐 해야지 생각 정말 많이 하는데 자고 일어나면 다 잊어버려요.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아까 꿈꾸게 한다고, 책은 우리를 꿈꾸게 한다고. 우리의 모든 삶의 희망은 꿈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꼭 이걸 하고 싶어, 이걸 해야지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동기부여를 해야 되는 것, 그것들이 독서에 많이 도움이 됐다는 이야기 해주셨네요.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타 채널에서 습관을 소득으로 연결하는 엄청난 방법들 이야기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는 메인이 주식 투자 이야기인데, 투자는 주식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재테크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재테크에 관한 모든 이야기는 다 듣는 건 다 좋아요.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많이들 이야기해 주세요. 네네. 저는 맨 처음에 절약을 먼저 시작을 했어요. 누구나 재테크로 다 돈을 벌고 싶죠. 부자가 되고 싶고, 그런데 돈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종잣돈을 먼저 모아야 되잖아요. 그 종잣돈을 모으려면 내가 많이 벌지 못한다면 절약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저도 식비 절약 먼저 했어요. 제가 하는 식비 절약은요, 말 그대로 일주일에 7만 원 살기, 하루에 10,000원 가지고 살기. 4인 가족이 그렇게 살 수 있느냐 많은 분들이 물어보셔요. 그런데 1인 가족은 몰라도 4인 가족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는 3년 전부터 그렇게 7만 원 살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물고 돈을 모았죠. 그렇게 모아서 저는 이제 40만 원 정도 안쪽으로 썼어요. 식비를. 어떤 방법이었냐면 냉동하는 방법으로 썼어요. 국이나 찌개나 모든 걸 다 냉동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했던 그런 것들은 다 제 책에 조금 녹여 있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저는 배당주 투자를 했습니다. 미국 배당주 투자를 많이 했는데요. 보통 8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40을 먼저 뚝 떼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저는 못해도 80에서 100은 썼거든요. 그래서 내 식비는 원래 80이야 하고 40을 그냥 떼어서 배당주 투자를 해요. 우리가 많이 흔히 알고 있는 거 투자합니다. 모르는 건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노후자금으로 써요. 그거를 노후자금으로 쓰기 때문에 아무리 내려가도 올라가도 팔지 않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노후에 쓸 돈을 연금이나 이런 걸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아직 마련을 못했기 때문에 그 배당주로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도 매달
그렇게 꾸준히 넣고 있는 그런 투자를 하고요. 공모주 투자 같은 거 조금 하고 있어요. 근데 공모주는 사실 소소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소함이 가족이 모두 한다면 계좌가 한 4개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만만치 않게 괜찮을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거는 또 여행 자금으로 모아놓고 있어요. 공모주는. 그렇게 해서 내가 여행이 가고 싶을 때 돈이 없어서 못 간다. 그거보다는 그런 식으로 조금 내가 따로 모으면 그렇게 하는 게 좋고요. 저는 이제 공돈 모으기를 합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앱테크 아시나요? 네, 앱테크 같은 것도 굉장히 열심히 해요. 네, 포인트 같은 것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그 여러 가지 뭐 쿠폰 모으기 뭐 이런 것도 좀 하고 해서 정말 많이 모을 때는 한 56만 원 한 달에 그렇게 할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소소하게 하고요. 블로그를 굉장히 열심히 써요. 블로그 수익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것도 수익이 있지만 블로그도 그 매일 글만 쓰면은 수익이 나와요. 애드포스트라고 저는 인플루언서는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이웃이 많죠. 12,000명이 넘기 때문에 제가 글만 쓰면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그렇게 나와서 그런 소득도 있고요. 또 저는 녹화본을 판매를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식비 절약을 이렇게 제가 열심히 하다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웃들이 물어보셔요. 어떻게 식비 절약을 그렇게 하셔요? 40만 원을 어떻게 사셔요? 그렇게 자꾸 물어보시길래 이걸 내가 알려줄까? 모아서 알려줄까 하면서 콘텐츠를 만들었어요. 한 10명, 20명 이렇게 모아서 이제 비용을 처음에 작게 받고 그렇게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그럼 그분들이 정말 깜짝 놀란 게 100만 원도 줄이세요. 네, 그렇게 많이 줄이시다 보니까 굉장히 고마워하시면서 저에게 이제 좀 놀라워하죠. 이렇게까지 줄일 수 있었다. 네, 그래서 그런 걸로도 돈을 벌죠. 콘텐츠로 내가 블로그를 열심히 쓰면 내 경험을 가지고 블로그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지금도 저는 그런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온라인 교육 사업이라고 해요. 네, 그런 식으로도 돈을 벌었고요. 가장 많이 번 거는 사실은 부동산이죠. 부동산이 조금 크죠. 네, 금액이. 그리고 이제 제가 원칙이 있어요. 투자 원칙이. 저의 투자 원칙은 특히 주식은 주식을 크게 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주식으로 잃은 적이 좀 있어서. 그런데 딱 1,000만 원. 1,000만 원을 가지고 인덱스 펀드라고 해요. 주가 지표. 주로 그걸 많이 해요. 주가가 내려가면 무조건 넣고 주가가 올라가면 10%의 제가 마지노선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되면 매도하고 또 다시 내려가면 또 넣고 1,000만 원이 될 때까지 넣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 또 팔고 해서 다른 거는 손해를 좀 많이 봤는데 펀드로 손해를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저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셨습니다. 방금 인덱스 펀드 이야기 했는데 사실 저희 채널에서 메인으로 이야기하는 게 S&P 500과 나스닥 100을 그 주가에 상관없이 그냥 평생 보유 정액 적립식으로 수십 년 모아라. 왜냐하면 손해를 볼 수가 없는 투자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거 위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이따가 이제 사실 주식에 대한 질문은 안 적어왔는데 주식 투자에 대해서 이따가 좀 몇 가지 제가 질문 준비해서 여쭤볼게요. 좀 더 이야기 부탁드려요. 왜냐면 메인이 주식이거든요, 원래. 대신에 이제 안전한 거 위주로 그냥 그리고 방금 또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모든 지금 작가님이 해주신 이런 그 모든 재테크의 출발은 절약이라는 거 하나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식비 절약, 냉동도 하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혹시 자제분들이 반란이 없으셨나요? 엄마 우리 좀 맛있는 거 먹고 싶어. 그런 얘기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처음에는 아이들이 싫어했죠. 아이들만 싫어한 게 아니라 남편도 싫어했어요. 남편이 제일 싫어해요. 내가 왜 냉동하는 걸 먹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제가 냉동하는 방법을 여기에서 착안을 한 거예요. 아기들 이유식을 엄마들이 만들어서 아니면 사서 다 냉동시켜요. 냉동시켜서 하나씩 데워서 먹더라고요. 아기들도 되는데 어른이 왜 안 되지? 라는 생각에 냉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버려지는 식재료가 하나도 없어요. 냉동을 하면. 그래서 그거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너무 신기한 거는요. 국을 끓이면 냉동하면 이상할 것 같잖아요. 근데 예민하지 않는 분들 음식에 막 이렇게 나는 방금 한 반찬만 먹을 거야 이런 분이 아닌 분들은 모르셔요. 잘. 그냥 데워서 이렇게 해놓으면 잘 모르세요. 티가 안 나요.
콩나물국도 냉동한다? 이상할 것 같은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절약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 중에 이제 식비절약 제가 하나 여쭤봤거든요. 네. 궁금하니까. 그리고 배당주 투자도 이야기하신다고. 네, 네. 배당주는 이제 어떤 방법으로 모아가고 시작하셨어요? 저는 이제 배당주를 처음에 그 배당주 투자에 대한 그 책을 하나 읽었어요. 네, 저희 지금 출판사에서 나온 같은, 네, 거기서 나온 책인데, 거기 그 책을 읽고, 배당주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나오거든요. 미국 배당주에 대해서. 그래서,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물론 그 전에는 한국 그 주식은 조금 했었어요. 그러다가 해봐야겠다 해서 제가 아마 제일 처음에 했던 게 스타벅스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애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다음 테슬라, 네, 뭐 이런 것들, 코카콜라, 위험하지 않은 배당 성장주라든가 그런 것들을 주로 많이 했어요. 그거는 지금 아직도 저는 계속 보유하고 있고요. 그거야말로 팔지 않을 생각입니다. 망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네네,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대장주 위주로, 저희는 사실 단일 종목보다는 ETF 많이 이야기해요. 네. ETF가 안전하고 자동으로 분산 투자가 가능하니까, 이제 그래서 그렇게 이제 모아가라는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